오늘 수원과 인천의 어찌 보면 승격 결정전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경기가 인천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경기가 인천의 승리로 끝나면서 물론 아직까지 시즌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지만 승점 차이가 10점이 나게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인천이 승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경기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제 승부를 갈랐던 포인트는 확실히 윤정환 감독이 경기 운영을 잘한다.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에 늘 못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내려가 있을 때 안쪽에서의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매끄러운 감독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천이 두 줄 수비를 만들고 확실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원 삼성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세라핌이 넓게 움직이고요. 왼쪽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김지호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전반전 중반에 김지호가 김지현으로 바뀌면서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투톱, 왼쪽에서 파울리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였죠. 그 다음에 뒤에서 레오, 황석호, 정동윤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은 앞쪽에서 세라핌과 이기재가 좌우 측면에 넓게 서 있고 가운데에 이제 일류첸코, 파울리뉴, 김지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규성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이 인천의 잘했던 점은 인천이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어요. 인천은 앞쪽에서 수원 삼성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올라와도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인천이 두 줄 수비 만들 때 최영준과 이규성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박승호와 무고사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 두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뒤쪽에서 레오, 황석호, 정동윤이니까 여기서 3대2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정동윤과 황석호를 압박할 때 레오 쪽이 공간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간이 비니까 제르소라던가 이명주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끌려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이 인천은 무고사와 박승호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끌려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동윤 쪽으로 갔다. 그러면 박승호와 무고사가 움직여서 달려들진 않고 미드필더 라인을 보호해주는 움직임.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넘어가면 무고사가 또 뛰어와서 박승호와 함께 또 보호해주는 움직임. 달려들지 않고 수비 블럭을 계속 지켜주는 움직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원 삼성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저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장면 보시면 인천이 기본적으로 두 줄 수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줄 수비 만들고 무고사와 박승호 최전방 공격수 2명이 있죠. 근데 여기서 수원 삼성이 3백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3대2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레오가 공간이 났어요. 그래서 레오가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을 씁니다. 그러면 2명의 이제 투톱이 이 모습을 보고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레오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무고사, 박승호 간격을 좁혀주면서 뒤에서 달려나오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앞 공간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오가 다시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줬는데 반대편으로 전환하면 다시 박승호와 무고사가 뛰어갑니다. 열심히.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왼쪽에 있었던 바로우라던가 이런 선수가 달려 나오는 순간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이 안 생긴 게 박승호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무고사랑 같이.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원이 오른쪽으로 전개를 했는데 끌려 나오지 않고 바로우는 가만히 서 있고 박승호와 무고사가 왼쪽으로 움직여서 또다시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윤정환 감독이 노리고 왔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격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세밀한 움직임을 잘 못 가져가요, 늘.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기다린 다음에 역습하겠다. 이 장면에서는 2명의 센터백이 있고 정동윤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재도 올라가 있고 가운데에 4명의 공격수. 수원이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를 시켜놨어요. 여기서도 인천은 역시나 두 줄 수비. 근데 여기서도 앞쪽에서 3대2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박승호와 무고사가 압박을 걸었는데 한쪽이 비니까 반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넘어가는 순간 뒤에 있는 선수가 달려나오는 게 아니라 인천은 무고사와 박승호가 또 움직여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무고사가 달려가서 또다시 수비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원 삼성은 박스 안으로 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패스를 해야 되고 무리하게 패스가 들어갈 때 여기서 볼이 끊깁니다. 패스가 들어가다가 이 공간을 안 내주는 거죠. 끊어내는 순간 바로우, 제르소 뛰기 시작.
그래서 끊어내자마자 바로 뛰어나가는 제르소와 바로우에게 패스를 그냥 주면 알아서 역습이 또 됩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나가는 이 세 명의 선수를 볼 수가 있죠. 변성환 감독의 축구가 매우 공격적이고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감독이기 때문에 많이 뒀을 때 끌려 나오지 않도록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으면서 오히려 수원 삼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줬다. 반대로 오늘 윤정환 감독은 이렇게 볼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전략을 쓰는데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수원 삼성과 인천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인천도 볼을 가졌을 때는 처음에 기다려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냐? 바로우와 제르소가 빠르니까 측면을 밝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주용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김명순 선수 오른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문지환, 이명주 그리고 내려오는 박승호와 함께 4명의 미드필더를 만들어요. 이런 식이에요. 3백, 앞쪽에 4명의 미드필더, 좌우에 바로우와 제르소, 최전방에 무고사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이 가운데에 오른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미드필더 숫자를 4명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앞쪽에서 박승호가 내려오면서 숫자를 늘려준다는 거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수원 삼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냐? 처음에는 안 달려나가요. 처음에는 김명순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파울리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문지환이 이쪽에 있으니까 세라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박승호가 내려올 때 이규성, 최영준 붙으면 4대4 싸움이 돼요. 이런 4대4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원 삼성은 인천보다 달려나가는 수비를 좀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랑 똑같이 3대2 상황 요 라인에서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부족하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한 명씩 붙어요. 그럼 한쪽이 공간이 나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때 수원 삼성은 세라핌 같은 선수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면 공간 생기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또 달려나오고 달려나오면 또 공간 생기고 그러면 패스. 이런 식으로 오늘 수원 삼성은 인천과 달리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하다가 한 명 한 명씩 끌려 나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늘상 인천의 축구를 보면 끌려 나올 때 찔러주는 이런 패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오늘 경기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해요. 오른쪽 풀백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싸움 도와주는. 근데 요 패턴에 오늘 수원 삼성이 데뷔를 했지만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끌려 나가는 모습이 많았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전형이 나와요. 3백이 만들어지고요. 왼쪽 풀백인 이주용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오른쪽 풀백인 김명수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명의 미드필더가 되죠. 그러면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최전방 투톱이 3명의 이제 3백을 상대하는 거고 뒤에서는 세라핌이 들어가면서 1명, 앞쪽에 1명, 뒤에 2명 이렇게 4명의 선수가 4대4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 앞에서 3대2 싸움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수비 숫자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수원 삼성이 한 명 한 명 압박을 하다가 세라핌이 인천이 왼쪽으로 넘겨주는 순간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요 뒤에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난다는 거죠. 4대4 싸움이었는데 한 명이 달려나가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이주영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왼쪽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공간으로 주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3백이 돼 있고 오른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4명의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라핌 보면 세라핌이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2명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이 공간이 비니까 인천이 왼쪽으로 패스를 주는 순간 세라핌이 또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한 명 수원이 또 달려갔는데 이렇게 되면 뒤쪽에서 한 명 한 명 붙었지만 세라핌이 달려나가니까 여기서는 2대1 상황이 돼요. 세라핌이 여기서 안 달려나갔어야 됐죠. 안 달려나가면 여기서 2대2가 되는데 달려나가버리니까 여기가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인천이 앞쪽으로 패스. 그러면 여기서는 요 2대1 상황에서 한 명, 2명 2대1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측면에 공간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경기 보면 인천이 계획해온 패턴, 준비한 패턴에 수원 삼성이 너무나 쉽게 진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인천은 3백 그리고 또다시 가운데에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은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가 있어요. 분명히 1대1 붙을 수 있는데 앞쪽에서 이제 투톱이 달려나가거든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인천은 왼쪽으로 줘요. 그럼 왼쪽으로 주는 순간 세라핌이 또 달립니다. 달려나가면서 요 싸움에서 또다시 4대3 한 명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천은 중원에서 선수가 한 명 많으니까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인천이 섣불리 앞으로 안 나가고 한 번 더 뒤로 갑니다. 계속 끌어내요. 그리고 끌어낸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그러면 이제 수원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나가면서 아까처럼 1대1대1 붙었고 앞쪽에서도 미드필더 1대1대1인데 한 명이 비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인천은 편안하게 패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에 있었던 수원의 선수가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원의 수비수가 달려 나오면 무고사라던가 제르소 두 명의 선수가 수원 삼성의 최종 수비와 1대1을 할 수가 있죠. 1대1.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비니까 수원 삼성의 수비가 달려 나오는 순간 무고사와 제르소가 1대1이 돼요. 그래서 레오가 나오니까 제르소와 무고사 편안하게 서 있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무고사 쪽으로 줍니다. 그럼 무고사가 볼을 받아서 1대1 상황이니까 뛰어나가는 제르소에게 한 번에 패스. 그러면 1대1 상황에서는 무고사와 제르소가 워낙에 강하니까 무고사의 포스트 플레이, 제르소의 달리기. 요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윤정환 감독이 이제 상대를 끌어내고 거기서 공간 만드는 움직임에 매우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득점 나오는 장면도 똑같은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준비한 패턴으로 득점을 만든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3백 4명의 미드필더. 그중에 요 꼭지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김명순. 오른쪽 풀백이지만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2명의 수원 삼성의 투톱이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가 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반대편으로 넘겨줘요. 넘겨주는 순간 분명히 수원 삼성은 중원에서 한 명 4대4 상황인데 여기서 왼쪽에 붙어 있었던 김지호가 섣불리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순간 여기가 비게 되겠죠? 그래서 김지호가 달려가면서 앞쪽에서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래 버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간이 난 거예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4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원 삼성에 남아있는 3명의 미드필더보다 선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인천이 볼을 전개한 다음에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이기재 선수가 제르소가 측면에 있었는데 제르소가 아니라 앞쪽을 막기 위해서 달려 나옵니다.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기재 선수가 달려 나오는 게 좀 늦다 보니까 이기재가 달려 나왔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제르소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장면이고 이 공간으로 제르소가 뛰어나가고 뒤늦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규성이 따라붙는데 제르소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는 워낙에 빠른 선수니까 제르소가 그냥 볼을 끌고 나갑니다. 막 달려요. 공간이 나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인천이 준비한 패턴으로 공간을 만든 거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이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르소가 쭉 끌고 들어가다가 수비수가 달려올 때 한 번 접습니다. 여기까지 뭐 제르소의 개인 역량이고 박스 안에서 무고사와 박승호 2명의 선수가 있는데 요 투톱의 움직임이 매번 좋아요. 여기서도 준비된 패턴. 먼저 무고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승호가 뒤로 빠져요. 그걸 보고 레오가 무고사를 막고 있고 황석호가 뒤에 있는 박승호를 보면서 달려 나옵니다. 근데 달려 나오는 순간 뒤로 빠지다가 바로 뛰어들어가요. 이 움직임이 중요했어요. 요 이제 박승호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황석호 선수가 막으려고 달려 나왔는데 박승호 선수는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사이 공간으로 크로스. 아주 수비수를 끌어내는데 좋은 움직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황석호가 달려 나올 때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기서 제르소의 크로스, 박승호의 득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골도 이 박승호 선수가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박승호 선수가 처음에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보냅니다. 그 측면에서 이제 바로우가 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측면에서 1대1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무고사, 제르소, 그리고 박승호 3명. 그리고 수비도 하나, 둘, 셋입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바로우가 1대1을 이기고 크로스를 넘겨주는 것도 좋았고요. 여기서 박승호 선수의 움직임 보면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면 잡히잖아요. 레오한테.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앞쪽에 제르소가 황석호랑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뜁니다. 아주 영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우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제르소가 앞으로 움직이고 제르소에게 수비가 쏠릴 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분명히 이 안쪽에서는 3대3인데 여기서만큼은 2대1인 거죠. 그래서 박승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제르소에게 수비가 붙어 있을 때 혼자 앞으로 잘라 들어가고 여기서 크로스 득점. 이런 움직임 보면 이 박승호 선수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움직임, 저 움직임도
일단 인천이 준비가 참 잘 되어 있구나. 반대로 이제 수원은 만들어가는 패턴은 확실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점유를 보면 이게 이제 인천의 그래프거든요. 한 번도 인천이 수원 삼성보다 볼 점유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경기 내내 수원 삼성이 볼 점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슈팅 숫자도 18대 6, 3배 차이가 나죠. 경기를 보면 결정적인 찬스는 인천에서 더 많이 나오고 수원 삼성은 뭔가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 안쪽으로 붙여주고 안쪽에서 일류첸코, 안쪽에서 파울리뇨 계속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변수 만들기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수원 삼성의 플레이는 뭔가 준비된 패턴, 선수는 많은데 공격 숫자에 분명히 선수는 많은데 준비된 패턴 자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는 늘상 변성환 감독이 지적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하고 있으면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역습만 당하고 준비된 패턴이 없으니까 공격 숫자가 많을 때 우당탕했을 때 득점이 나오지만 그게 안 되면 잘린 다음에 역습당하는 그게 이제 변성환 감독의 또 단점이잖아요. 교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승호와 무고사가 최전방에 있으면서 수원 삼성이 파울리뉴, 일류첸코, 김지현, 세라핌, 이기재 공격 숫자 많이 늘려서 정말 공격 많이 할 때 뒤에서 어쨌든 수비 라인을 견제는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선수들을. 그러니까 박승호와 무고사가 계속 뜁니다. 이렇게 갔다가 볼이 반대로 넘어가면 반대로 넘어오고 안쪽에서 선수가 안 달려 나오게 계속 두 선수가 움직여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인천이 오늘 가장 먼저 교체해주는 곳이 여기죠. 이 두 선수. 최전방에 박호민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선수는 김보섭. 빨리 뛰어다닐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또 김보섭 선수를 측면으로 빼고 이 안쪽에 신진호 선수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 투톱, 요 두 위치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할 때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득점이 나온 다음에 2대1 상황에서 좋았던 건 결국에는 이기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패턴 자체가 좀 부족하면 결국에는 선수 한 명의 개인 킥력, 선수 한 명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게 수원 삼성은 늘상 이기재의 킥력입니다. 프리킥을 하든 코너킥을 차든 아니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든 이기재가 올려주고 여기서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는 이게 제일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후반전에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가 지치다 보니까 이기재를 빼고 장석환 선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류첸코를 빼고 김현 선수를 넣어요. 근데 김현 선수는 키가 매우 큰 선수잖아요. 그러면 일류첸코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을 걸어줄 수 있는 김현을 투입했는데 크로스를 가장 잘 올리는 이기재를 뺐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석환 선수가 이 킥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김현 선수가 아니라 일류첸코가 있었다면 그러면 일류첸코가 좀 내려와서 가운데에서 풀어주는 플레이 이런 거라도 할 텐데 일류첸코가 빠지고 김현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단순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한 공격을 하는데 이기재를 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교체를 할 때도 수원 삼성과 그리고 인천의 이 교체 카드를 쓰는 싸움 이런 것도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를 뺐던 건 워낙에 제르소가 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이제 한창 수원 삼성이 공격 숫자 늘렸을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르소가 끊었어요. 이기재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 때문에. 근데 제르소가 끊어서 무고사한테 줘요. 그 다음에 뜁니다. 근데 제르소가 뛰어갈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실바가 다리를 걸었어요. 제르소가 넘어집니다. 근데 무고사가 볼을 가진 다음에 제르소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르소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니까 그냥 뛰어가는 제르소한테 줘요. 심지어 레오가 더 앞에 있었고 제르소가 더 뒤에 있는데 공간 패스를 줍니다. 이 앞쪽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뒷공간으로 줘요. 근데 제르소가 레오보다 빠릅니다. 워낙에 빠르니까. 그래서 제르소가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뛰어나가는 박승우 선수한테 크로스.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죠. 사실은 한 번에 제르소 패스 마무리가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무서우니까 이기재 선수를 뺀 건 알겠는데 이기재를 빼면서 수원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공격적인 무기를 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아쉽더라. 그리고 이제 뭐 수원 삼성은 골을 못 넣는 것도 있어요. 득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기재 선수의 킥부터 나왔죠. 이기재의 킥 그리고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레오 여기에 그냥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기재의 킥이 들어가면서 레오가 머리에 맞춰요. 맞춘 걸 무고사의 몸에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오가 슈팅을 한 다음에 무고사의 몸에 맞고 떨어진 걸 다시금 슈팅.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인데 이게 하늘로 뜨죠.
이런 결정력이라던가 이제 일류첸코가 찬스 메이킹을 가장 잘해주니까 약간 내려와서 일류첸코가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가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수비가 일류첸코를 따라 나오니까 일류첸코가 따라 나올 때 김지현이 뒤로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스루 패스, 요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김지현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일류첸코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김지현 선수가 슈팅을 잘했어요. 그리고 골키퍼를 맞고 나오면서 김지현 선수 앞으로, 김지현 선수가 이것을 헛발질, 이런 결정력. 수원 삼성이 뭐 패턴 플레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건 있어도 저렇게 공격수들의 퀄리티, 이기재의 킥 한 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찬스는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의 좀 이제 아쉬움, 마무리의 아쉬움 이런 것들도 오늘 인천에게 수원 삼성이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